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나경원입니다. 휴일인데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나 선거가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최고 통치권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선거입니다. 외교, 안보, 경제, 교육, 복지, 과학기술 등 모든 국정 분야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국가 운영자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는 심판의 선거가 되겠지만 대통령 선거는 미래의 선거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내란 중심, 내란 프레임에만 머물며 선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내란 중식은 이미 헌법과 법의 문제로 넘어간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말하는 내란 중식은 무엇입니까? 결국 끊임없는 정치 보복, 피해 숙청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어제 내란 중식과 함께 정치인 특검도 가능하다고 성패를 밝혔습니다. 정치 탄압의 상시와 이재명식 상시 계엄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이재명의 나라는 얼마 전 유시민 작가의 발언 한마디에 그들이 꿈꾸는 사회에 대한 기본 인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새로운 신분제의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새로운 카스트 제도, 결국 이재명과의 거리가 신분을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를 지배할 불안한 계급인 그들은 선민의식, 차별적 평등관, 그리고 자신들이 하면 무엇이든 정의라고 여기는 집단입니다. 즉 그들이 하는 것은 정의고 남이 하는 것은 불이라는 내로남불. 이미 2019년 조국 사태에서 이런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조국 후보자는 누구보다도 도덕성과 공정성을 강조했지만 자신과 가족에는 예외를 두었습니다. 이들은 도덕적 우월감에 빠져 자신들은 정의롭고 깨끗하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기득권을 유지하고 특권을 누리는 위선적 집단입니다. 이번 유시민 씨의 설란영 여사에 대한 발언에서 고스란히 녹여져 있습니다. 경제는 어떻습니까? 대장동, 백현동, 거북선 웨이브파크 사업에 이르기까지 민간업자만 배불리는 사업입니다. 그들만의 생태계 구축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하는 일은 늘 그랬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전체 개발이익 1조 8,211억 원입니다. 그런데 성남시가 환수한 금액은 1,830억 원에 불과합니다. 백현동 개발 사업은 어떻습니까? 민간 사업자들이 얻은 이익은 약 3,412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시는 단 한 푼도 환수하지 않았습니다. 거북선 상권 공실률이 87%로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민간 사업자 대원 플러스 건설은 845억 원의 누적 이익을 벌어들였습니다. 국민들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역화폐가 노벨 평화상을 받을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호나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경기도 지역화폐 운행 대행사입니다. 엄청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재명 테마주로 불려집니다. 지역화폐 운영권을 맡은 직후부터 매출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호나이는 맡겨놓은 충전금으로 채권 투자, 그리고 유상증자를 한 것이 또 도마 위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지역화폐가 경제를 살리는 정책입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정책 보고서에서도 지역화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결국 부자 자치구와 지방 가난한 자치구의 부익부, 빈익빈만 심화되는 것이 지역화폐입니다. 전통시장이나 진짜 어려운 곳에 경제 효과가 미치지도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재명 후보의 경제 정책은
빚내서 퍼주고 업자들만 배불리고 그 생태계 안에 있는 특권층들만 이익을 얻고 밖에 있는 국민들은 빈털터리, 빈 지갑이 될 뿐입니다. 안보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한국의 재래식 무기와 북핵이 공포의 균형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재래식 무기와 핵이 과연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까? 핵 없는 핵 균형이 가능한 것입니까? 이재명 후보는 안보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공약집에 북핵 동결과 감축을 명시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매우 경솔하고 위험한 안보관입니다. 북한의 대한민국 정권을 헌납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한편 사법장악 야욕도 공약집에 그대로 명시했습니다. 법 왜곡죄에 이어서 법관평가위원회 검사 파면 확대를 명시했습니다.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검사는 파면시키고 자기 편인 판검사는 출세시키려는 법입니다. 궁극적으로 사법부를 장악해 자신들이 범죄에 대한 수사와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정적들을 제거하는 칼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대법관 증언도 명시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재명 민주당의 2.3중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그동안의 발언, 공약집을 보면 이재명의 나라는 한마디로 무섭고 공포스럽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부터 시작된 베네수엘라의 서곡이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안보를 파탄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의 의회 독재로 베네수엘라의 지옥문이 절반 이상 열렸습니다. 만약 이번 대선에서 잘못된 선택으로 이재명식 총통 독재 체제가 현실화된다면 이번 대통령 선거가 우리가 해왔던, 늘 그래왔던 선거의 마지막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듭니다. 이미 4년 연임제 장기 집권의 속내까지 내비친 바 있습니다.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재명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 정치 탄압의 서곡은 결국 어느 국민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보다 더 잔인한 정치 보복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제 공포스러운 이재명식 사회를 우리 국민께서 반드시 막아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전투표에서는 유시민 씨 발언과 아들 음란 욕설 논란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선거 부실뿐만 아니라 선거운동 기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사전투표로 이미 절반이 투표를 마쳤습니다. 본투표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압도적 지지로 반드시 이재명식 공포사회를 막아주십시오. 모든 국가는 그에 걸맞는 정부를 갖습니다. 국민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선택합니다. 이재명 황제 즉위식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이재명 가족비리 진상조사단장 주진우 의원입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와 그 장남에 대해서 증여세 포탈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장남은 전 재산이 390만 원에 불과하고 고정 수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가 예식장에서 포화 결혼식을 하고 2억 3,200만 원의 거액 규모의 도박을 했습니다. 단 하루에만 1,155만 원이 입금될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의 도박이었습니다. 1,155만 원은 평범한 청년의 몇 개월치 월급입니다. 단 하루에 이런 거액을 입금한다는 것 자체가 수상한 공고
대상입니다.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고발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TV 토론에서 이재명 장남의 폐륜적 댓글이 문제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과는커녕 민주당 고인철 의원 등은 사실상 이재명 가족혼담 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소위 입틀막 정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거나 혐오 표현을 쓴 경우에도 제재 대상으로 함으로써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무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카톡을 검열해서 국민을 고발하겠다는 것과 괴를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형사 고발로 출처불명의 수상한 자금에 대해서는 끝까지 파헤쳐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빨리 밥 먹으라고. 개혁신당 논평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 아들의 폐륜적인 성혐오 발언 보도를 허위라며 기자 9명을 고발했습니다. 다른 언론사에도 같은 보도를 하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협박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 아들의 발언은 경찰 수사 기록에 그대로 적혀있고 이 발언들을 그대로 전한 언론을 허위라며 고발하는 것은 전례 없는 언론 탄압입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최근 이준석 후보를 제명하겠다라고 발언했음에도 그 발언이 기사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 그런 적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한 말도 손바닥 뒤집듯 부정하며 국민 앞에 거짓말을 일삼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본인이 한 말을 대놓고 부정하는 일을 피했습니다. 최소한의 부끄러움, 최소한의 염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그런 가면조차 벗어던지고 언론을 협박하며 유권자들에게 사실과 거짓을 혼동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날 때까지 버티면 그만이라는 치졸한 셈법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 관련 보도가 나왔을 때 기자들을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금 윤 정부의 언론 통제 시도보다 훨씬 폭력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짓밟고 있습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 권력의 입맛대로 뉴스를 내보내던 땡전 뉴스의 부활이 멀지 않은 듯합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꿈꾸는 언론은 결국 땡명 뉴스일 뿐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아들의 폐륜적인 성혐오 발언을 제3자가 전파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보호법을 발의했습니다. 이재명 방탄을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에는 이재명 아들인 방탄법입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이재명 후보의 아들처럼 누군가 온라인 공간에서 폐륜적인 성혐오 발언을 하더라도 이를 정당, 언론, 개인이 비판의 목적으로 인용하는 것조차 금지되게 됩니다.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폐륜적인 발언을 게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리 방어막을 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이 법안에서는 민주당은 인용 행위에 대해서 내란, 폭동, 테러 등 범죄를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아드님의 성적 혐오 발언을 거론하는 것이 내란, 폭동, 테러로 취급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특정 한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법안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방탄법으로 그 기록을 갈아치울 때 이어 이재명 아드님의 방탄법으로 바로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든든한 민주당이 있으니 앞으로 방탕하게 여성을 희롱하는 성혐오 발언을 올려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국회 입법권은 이재명 아들을 위해 사용하는데도 민주당은 부끄러움조차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 이재명과 그 일가족을 위한 정당을 스스로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절대 이런 폭거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부대변인 최인호입니다. 유시민 씨가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 설남영 여사에 대해 지금 영부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제정신이 아니다. 고졸인데 남편이 높은 자리에 있으니 우러러보며 살아온 분 같다는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유시민 씨가 그동안 얼마나 오만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봐 왔는지, 여성 인권을 운운하면서도 여성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아 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입만 열면 지식인, 민주주의, 정의를 참칭해온 유시민 씨의 충격적인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유시민 씨의 모욕적인 언사에는 최소한의 존중도 예의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동안의 말의 힘을 과신하며 자신의 말에 무한한 정당성이 있다고 착각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언행은 하나하나가 우리 사회의 혐오와 불신, 진영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인격까지 모독해도 된다는 유시민 씨 특유의 진영 논리와 독신적인 태도는 더 이상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유시민 씨의 조롱과 가르치려는 태도, 정치 평론을 빈장한 성동과 언어 폭력에 가까운 독설은 결코 지적이지도 민주적이지도 않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여사는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타가소를 운영했던 열정적인 노동운동가였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2년 반의 감옥 생활을 하는 동안 묵묵히 곁을 지키며 희망과 용기를 주었던 강인한 분입니다. 서점을 운영하며 생계를 책임지기도 했고 하나뿐인 딸을 바르게 키워낸 위대한 어머니였습니다. 설난영 여사가 없었다면 지금의 김문수 후보도 없었을 것입니다. 김문수가 설난영이고 설난영이 곧 김문수입니다. 김문수 후보와 가족들이 살아온 삶은 묵묵한 헌신의 길이었습니다. 존중받고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유시민 씨는 표현이 거칠었던 건 제 잘못이라며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제가 계급주의나 여성 비하, 노동 비하하는 말을 하지 않았고 그런 취지로 말한 것도 아니다라고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여성 인권을 외치면서도 누구보다 여성을 혐오하고 평등 사회를 주장하면서도 누구보다 계급을 나눠 차별하며 노동자들에 대한 존중을 말하면서도 노동의 가치를 비하하는 유시민 씨와 좌파 세력의 위선과 이중성, 그 실체를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하면 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부대변인 최인호입니다. 유시민 씨가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여사에 대해 지금 영부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제정신이 아니다. 고졸인데 남편이 높은 자리에 있으니 우러러보며 살아온 분 같다는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유시민 씨가 그동안 얼마나 오만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봐 왔는지, 여성 인권을 운운하면서도 여성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아 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입만 열면 지식인, 민주주의, 정의를 참칭해온 유시민 씨의 충격적인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유시민 씨의 모욕적인 언사에서는 최소한의 존중도 예의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말의 힘을 과신하며 자신의 말에 무한한 정당성이 있다고 착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언행 하나하나가 우리 사회의 혐오와 불신, 진영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인격까지 모독해도 된다는 유시민 씨 특유의 진영 논리와 독선적인 태도는 더 이상 국민적 공감을 받기 어렵습니다. 유시민 씨의 조롱과 가르치려는 태도,
정치평론을 빙자한 선동과 언어폭력에 가까운 독설은 결코 지적이지도 민주적이지도 않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여사는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타가소를 운영했던 열정적인 노동운동가였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2년 반의 감옥 생활을 하는 동안 묵묵히 곁을 지키며 희망과 용기를 주었던 강인한 분입니다. 서점을 운영하며 생계를 책임지기도 했고 하나뿐인 딸을 바르게 키워낸 위대한 어머니였습니다. 설난영 여사가 없었다면 지금의 김문수 후보도 없었을 것입니다. 김문수가 설난영이고 설난영이 곧 김문수입니다. 김문수 후보와 가족들이 살아온 삶은 묵묵한 헌신의 길이었습니다. 존중받고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유시민 씨는 표현이 거칠었던 건 제 잘못이라며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제가 계급주의나 여성비하, 노동비하하는 말을 하지 않았고 그런 취지로 말한 것도 아니다 라며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여성인권을 외치면서도 누구보다 여성을 혐오하고 평등사회를 주장하면서도 누구보다 계급을 나눠 차별하며 노동자들에 대한 존중을 말하면서도 노동의 가치를 비하하는 유시민 씨와 좌파 세력의 위선과 이중성, 그 실체를 이번 대통령 선거에 국민들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